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추석 연휴 잘 쉬셨는지. 저는 사실은 책을 써보겠다고 오래간만에 책상에 앉아서 꿍꿍거리다가 잇몸이 좀 부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문재인이 이제 유엔 가서 이렇게 하고 발언하는 거 보면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이 생각이 나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때 북한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견제한다고 취한 조치가 휴전선 비무장지대 철책문 앞에다가 목함지뢰 놓은 거거든요. 아니 얼마나 한심한 얘기예요 이게. 대한민국 정도의 나라를 견제한답시고 그 수단을 강구해낸 게 목함지뢰 수준이라고요. 한심한 얘기죠. 그 다음에 문재인이 그러고 나서 8월인가 목함지뢰 이제 부상한 장병을 방문을 해서 짜장면이라든지 뭐 그런 거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아니 지금 열불이 나서 터져서 죽겠는데 북한을 규탄을 해야죠. 이게 무슨 정말 양아치 같은 조잡한 짓이냐 이렇게 규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대표였을 거예요 문재인이. 규탄은 안 하고 지금 동료가 죽고 발목이 날아간 병사한테 짜장면이나 뭐 이런 거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아니 뭐 사람이 그러냐 그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문재인이 유엔에 가서 하는 행태나 또 평양에 가서 하는 행태를 보면 거의 목함지뢰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죠. 유엔에 가서 이게 황당한 짓을 했더라고요. 실속이 없이 친중 친러 러브콜만 때린 거예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첫째,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관행이에요. 이게 MB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청와대 쪽에서 이제 홍보물 돌릴 때 이렇게 아마 하는 모양이에요. 외교부나. 기조라 그러는 거는요. 기조연설은 키노트 스피치예요. 그러니까 개회 시작하고 딱 처음에 시작하는 그 연설이 기조연설인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연설할 때 보면 화면에 보면 사람 거의 안 앉아 있어요. 이게 무슨 연설이냐면 유엔 총회를 UNGA라 그래요. 이번에 아마 73차 총회일 거예요. UN General Assembly. 이 UNGA 총회 안에 일반 토의라는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General Debate라는 일반 토의라는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는 UN 가입국의 거의 모든 나라 대표가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72차 때는 작년인가에 130-40개국, UN이 198개국인가 가입했는데 130-40개 이상이 연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조가 아니라 유엔 총회 연설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런데 이제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 이거를 어떤 언론은 총회 연설이라고 그러고 어떤 언론은 총회 기조 연설이라 그러고 그렇게 그런 게 좀 있는데 이번 문재인 보도를 보면 이렇게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기조 연설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오해가 많죠.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건 기조, 그러니까 키노트 스피치가 아니라 일반 토의에서 돌아가면서 다 마이크 한 번씩 잡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연설 때 거의 좌석 거의 다 비었던데요,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문재인 아니라 뭐래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연설이 아니면 그 좌석 차겠어요. 연설 근데 내용이 문제예요. 이 문재인 연설 중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라는 그런 용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친중 친러 러브콜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철도 공동체라는 건 일로 일대예요. 중국에. 친중이죠. 그 다음에 이 세뇌 탈출에서 한 두어 번 언급했지만 특히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남해안의 LNG 허브,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아마 여수반도에서 충무 사이가 거기가 굉장히 지반이 안정된 데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바닷가에다가 LNG 허브를 둬야 되는데 이런 LNG 허브를 둬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liquefied natural gas, 그러니까 액화 천연 가스가 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저장되고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러시아의 그 파이프라인, 그건 이제 PNG죠.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죠. PNG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온다. 파이프라인을 들여온다. 이거는 대한민국 에너지를 러시아에 종속시키는 길이에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중국이 동북삼성이 아직도 안 했대요. 러시아 가스전이랑 바로 맞닿아 있는데 중국도 러시아 에너지에 종속되기 싫은 거거든. 그걸 왜 한국이 나서서 하겠다 그러냐고요.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냐면요. 트럼프가 이번에 유엔 연설하면서 트럼프 연설이 한 34분쯤 되는데 그중에 한 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독일은 바보같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폴란드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지지한다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폴란드가 이게 천연가스 생산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러시아 말고 또 파이프라인 또 깔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폴란드 가스라인은 지지하는데 러시아 가스라인이 독일에 와서 독일이 100% 지금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상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대놓고서 유엔 총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트럼프가. 이처럼 에너지를 어디에 의존하느냐는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남해안에 LNG 허브 없이 러시아 가스관 파이프라인 끈다? 그리고 원전 닫아 걸겠다?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뭐하자는 수작인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문재인 연설을 듣다가 저 사람이 지금 유엔 총회 가서 사실상 아주 반미스러운 얘기만 골라서 하고 있네. 아니 반미를 꼭 입으로 주장 안 해도 그 결과가 중국의 일로 일대의 부흥에서 구상이 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란 이름의 중국의 라인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정책, PNG 정책, PNG 전략에 부응해서 그거에 비유 맞추는 러시아 파이프라인에 대한민국 에너지를 다 이 숨통을 맡기겠다 뭐 이런 발언을 유엔 총회에서 하고 있다고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꾸로 말해서 제가 문재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저 나름대로 예를 들면 평양을 좀 보호해야겠고 평양 체제가 계속 유지되게 만들어야 되겠고 뭐 대한반도의 친중 반미 그런 그 코리아 연방이 들어와야겠고 뭐 이런 복심을 갖고 있다고 제가 가정해 보자고요. 제가 그런 복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2018년 유엔 총회 가서 좀 그만할 때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이거 목함질의 수준이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더 보시죠. 이제 유엔에 가서 뭐 2차 북미회담 뭐 이런 얘기 막 이제 기레기들이 써 제끼면서 기레기들은 떼창을 하죠. 열린다 하고. 1차 북미회담은요. 오늘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미국이 얻은 게 많아요. 우선 1차 북미회담 언제 열렸어요? 6월 13일이에요.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 언제 열렸죠? 7월 6일 날 소규모로 개전됐어요. 한 20일 있다가. 그러니까 1차 북미회담은 미중 전쟁을 개전하기 전에 타이밍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트럼프가 날아가서 세계 자유진영의 리더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날아가서 정말 째비도 안 되는 김정은을 만나고 막 부풀려서 이렇게 그냥 뭐 그 선전을 해주고 막 이러니까 한국인에게나 미국인에게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아, 북핵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구나 라고 북핵 문제, 북의 핵과 미사일 WMD 해결이라는 게 아젠다 1번으로 올라갔다고요. 제일 더 중요한 북한이 이때까지 그러니까 미북 양자 관계에 몰빵한 적이 없어요. 협상 때.
근데 김정은까지 기어 나와서 미북 양자 관계에 몰빵을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왜 그러냐면 다자 관계가 되면 나중에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좀 과격한 조치를 취한다, 군사 옵션을 취한다 하면 비난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양자 관계에서 대통령 트럼프까지 나가서 승부를 했는데 승부가 안 나서 조치를 취했다. 그럼 비난이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덜해진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의 핵심 기술과 부품이 중국으로부터 왔어요. 시진핑 체제에서 왔다고요. 그래서 급속하게 발전했다고요. 그게 지난 한 5년 동안. 그런데 김정은이가 싱가포르까지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만났다는 얘기는 자기의 보호자의 치마를 벗어나갔고 미국이랑 직접 딜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중국을 백벤치한 사건이에요. 중국을 따돌린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양자 구도를 만들었다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차 북미회담에서는 이런 걸 얻었다고요. 2차 북미회담 연다고요? 아무 준비 없이 아무것도 안 다져놓고 미국이 얻을 게 뭐 있어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얻을 게 없다고요. 그럼 미국은 어떤 입장일까? 북한 보고 너 숙제해와. 숙제 안 해오면 뭐 천천히 만나도 돼. 이런 입장일 거라고요. 당연히. 천천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트럼프가 이미 했어요. 오늘. 트럼프 뭐라 그랬어요? 지금 방금 발표한 거에 보면 서둘 거 없어. 어저께 했을 거예요. 서둘 거 없어. 3년 걸려도 좋고 5년 걸려도 좋고 5개월 걸려도 좋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자기 서두를 뜻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숙제가 뭐냐? 3가지입니다. 첫째, 너 목록 작성해서 내라 이거요. 핵과 미사일, 부품, 완성품, 조립공장, 이거 인력, 이 모든 목록을 작성해서 내라. 두 번째, 무한사찰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보고 어디 가서 뭐 봐라 말하지 마라 이거요. 목록에 따라서 또 목록 바깥에 있는 거 우리가 마음대로 접근해서 사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Unrestricted inspection. 이 2가지를 걸고 있는데 이 둘 때문에 세 번째 게 자연봉으로 따라 들어가요. 세 번째 게 뭐냐? 개혁개방이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정도로 핵과 미사일을 빨가벗겨버리겠다 그러면 북한이 체제 변화 안 하고 못 배겨요. 그 세 번째 게 개혁개방에 따라 들어가죠. 이거 바로 증상 나오잖아요. 어저께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대북 인권법안 2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요. 민주공화 만장일치로. 상당히 살벌한 법안이에요. 인권법안이라는 건 북한 보고 체제 바꾸란 소리라고요. 저게. 개혁개방하란 소리예요. 자유민주주의까지는 안 오더라도 개인의 존엄한 자유와 시장 원리를 인정하는 식으로 체제를 개혁해라 그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숙제가 3개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2개예요. 목록 내놔. 무한사찰해야 돼. 그런데 2개를 테이크하면 2개를 오케이 숙제할게요 하면 북한 김정은 체제나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개혁개방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결국 숙제가 3개가 되는 거예요. 이 숙제가 다져지기 전에는 트럼프 안 만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으면 안 만나겠어요. 폼페오가 10월에 방북하죠. 지금 기레기 며칠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일부 기레기들 상당수가 10월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 그랬잖아요. 트럼프 김정은 안 만나요. 10월엔. 10월에 끼케야 폼페오가 방북한다고요. 근데 이번 폼페오 방북이 아마 좀 이게 살벌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1991년 1월 9일 날을 생각나게 해요. 이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점령하고 있을 상태거든요. 이때 제네바에 UN 그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그 UN의 전신이 국제연맹이죠. 그러니까 League of Nations. 이 국제연맹 사무실이 제네바였거든요. 그래가지고 UN이 만들어지면서 본부는 뉴욕에 두고 그 분사무실이 제네바에 있다고요. 이 UN 리그 오브 네이션의 회의실로 이라크 외무장관 타리크 아지즈를 불러다 놓고 미국 외무장관이 나갔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깨졌다고요. 깨지고 나서 한 6, 7개월 후에
걸프전이 터진 거예요. 미국이 밀고 들어갔다고요. 근데 북한은 이라크랑 달라요. 그러니까 요번에 폼페오 가서 잘 딜이 잘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갈 거예요. 위험한 상태 가는데 북한은 이라크와 달리 이라크 때는 너 임마 칠 거야. 빨리 쿠웨이트에서 발 빼. 이게 계속 앞에서 쌓여져 가다가 나중에 말 안 들으니까 걸프전 갔는데 북한은요. 워낙 위험한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핵이라든지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이라든지 거기다가 휴전선을 두고 바로 뭐 한 40km, 30km밖에 고향 일산을 기준으로 하면 한 30km도 안 되죠. 바로 휴전선을 두고 인구 밀집 지역이 있다고요. 따라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패한다고 만약에 군사 옵션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전날까지 평화 올리브 가지를 흔들 거예요. 미국이. 불시에 판다고 이거는. 그럼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럼 김정은이가 요번에 미국 말 들어가지고 목록 내놓고 무한사찰 받기로 하고 오케이. 그럼 북한 체제 유지될까?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하죠. 근데 미국의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건 미국이 침공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체제 내부가 바뀌는 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체제 못 버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 그거 그럼 우리 손해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하도 미국은 쿨하죠. 그건 너님들 비즈니스고. 너희 내부에서 백성들 들고 일어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냐. 우리가 막아줄 수 있는 거는 너희 침공 안 한다. 거기까지 우리가 약속해 줄 수 있어도 또 침공할 뜻도 없었고 지난 정전 협정 이래로 6.25 이후에 이쪽에서 도발한 적이 없으니까. 그건 너희도 알고 우리도 아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요번에 2차 북미회담을 저는 그래서 10만 원 내기로 했어요. 친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내기냐면 여기 시청자님들 내기는 제가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박법 위반이 되는 데다가 제가 판돈이 작기 때문에 뭐 수백 명의 그런 내기를 못 받아들이죠. 저는 뭐라고 배팅을 했냐면 이거 목록과 무한사찰을 북한이 수용하지 않으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안 열릴 것이다. 열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기에 배팅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저기 그 목함질의 문재인 아저씨가 원래 취했어야 될 최선책은 이런 거예요. 우선 자기 말로 김정은 자기 말로 한반도 운명의 무슨 운전자라며. 근데 왜 운전자란 사람이 이번에 트럼프 만나서는 드통 깨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니 운전자는 어디로 지금 낮술 먹고 지금 뭐 운전석에서 내려갖고 지금 차 밖으로 타령한 거예요? 운전자는 어디 간 거예요? 자기 말로 이제 운전자 아니라고 고백한 거예요. 원래 문재인은 이걸 했었어야 돼요. 김정은한테 최종 목표를 설득해야 돼요. 이 최종 목표는 뭐냐면 김정은은 자기 시스템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야 거기 인권 안 건드릴게. 개혁개방 안 건드리도록 할게. 미국이. 인권도 안 건드리도록 할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왕빨대밖에 해줄게. 너희가 영원 무궁토록 고립 운둔 사교체제 유지하도록 해줄게. 그 대신에 핵과 미사일 WMD만큼은 완전히 백기 들고 내려놔야 돼. 이걸 김정은한테 이 패를 팔았어야 된다고요. 문재인이 정말 한반도 운전석에 앉고 싶었더라면 이 패 판 게 아니잖아. 이 패 안 파니까 뭐 종전선언 운운하고 NLL에서 뭐 뺀다고 뒤로 물른다 그러고 뭐 GP 저기 휴전선 GP에서 물른다 그러고 엉터리 같은 소리만 하는 거 아니야. 가스관 연결하겠다 그러고. 지금 그런 건 그거 저기 손자 환갑 때 일어날 일이에요. 한참 후라고요. 일어나더라도. 지금 당장 생사를 가늠하는 건 딱 이 패라니까요. 북한의 고립 운둔 사교체제를 유지하게 한다. 그러려면 개혁개방, 인권 뭐 이런 거 다 개무시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왕빨대밖에 만들어줄게. 단 핵, 미사일, WMD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 백기 들고 다 내놔야 돼. 이렇게 패를 팔았어야 되는데 이 패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북한 지도층에 대해서 그 정도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문재인 집단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뒤로 캥기는 게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당당하게 발언해야죠. 나 너희 친구잖아. 우리 비서실장은 옛날에 너희 할아버지랑 포옹하고 그 민족해방 만세도 부른 사람 아니야. 우리 청와대 비서실 보면 전부 옛날에 거의 대부분이 옛날에 전대협 멤버들 아니야. 여기 전부 민족해방 운동하고 그 주장하던 사람들이고 전부 김일성 존경하던 사람들 아니야. 젊었을 때는. 전대협 주사파니까. 자, 너희 우리 믿을 수 있잖아. 우리 정도로 너희한테 친화적인 집단이 어딨냐, 전 지구상에. 근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너희 이번에 핵 미사일 WMD는 미국 입맛에 맞게 완전히 백기 들고 자빠져라.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개혁개방 주장 못하게 만들고 미국을 설득해서 인권은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들 개돼지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왕빨대 꼽을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너희의 고립 은둔 사교 체제가 천년 만년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이렇게 설득했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 당당한 설득을 할 군번이 못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는 짓이 목함지뢰 수준 짓밖에 못하는 거죠. 그 수준으로 비유하자면 아니 문재인이 목함지뢰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비유하자면 그 수준이 그 다음에 문재인이 만약에 제대로 이 작전을 정말 머리 좋게 썼으면 친미 비슷한 걸 표방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반중 전략이나 미국의 반 러시아 PNG 전략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걸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완전히 뭐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 함께 중국몽을 꾸어나가자. 이런 연설을 하고 중국은 큰 태산과 같은 나라고 한국은 조그만 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 가서 연설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친중 노선이라고요.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에너지의 그 공급 라인을 러시아 파이프라인으로 바꿔버리겠다. 이런 정도 나가면요. 이거는 그냥 아주 지능적인 반미 행위라고 해석되는데 얘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뭐 사보타지 하자는 거야? 연맥이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그 다음에 문재인이 미국의 군사안보 전략에 100% 손뼉을 마주쳐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줬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잠수함인가 미군 배 들어오는 거 기한 거부했죠. 미국과 상의도 없이 NLL에서 뒤로 물리겠다 그랬죠. 아니 그 NLL 누가 거줬는데 NLL 누가 거줬냐고요. 미국의 해군력과 6.25 때 공군력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NLL 정도가 아니라 저 위까지 지금 신의주 건너편 섬까지 전부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섬은 다 우리 쪽에서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6.25 전쟁 말에. 그러다가 이제 그 휴전협정 하면서 정전협정 하면서 그 관리가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되니까 그걸 지금 NLL 선까지 근 거거든. 백령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역사적 배경인데 어떻게 지가 혼자 가서 서류 하나 떨렁 써갖고 그걸 포기를 해. 이건 거의 제가 보기엔 이거는 헌법에 반하는 행위죠. 왜 그러면 실제적 효력이 묻히는 영토를 대통령이 어떤 협의 과정 없이 포기한 거니까. 해양 영토를.